아무튼 애플에서는 이 고주사율을 일반 라인업에 넣어줄 것 같진 않은데 이걸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어떤 제품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시하는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 정도밖에 없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픽셀폰도 있고요. 최근에 폴더블 폰을 출시한 오포, 그리고 내부가 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의 나띵의 폰1 등등 아주 많은 스마트폰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이 갤럭시나 아이폰을 뛰어넘을 만큼 좋은 스펙과 사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폰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이폰 또는 갤럭시, 이렇게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고요. 최근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의 순위가 공개되었는데요. 공개된 순위를 보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애플과 삼성 제품을 선택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던 건 바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였는데요. 10개의 제품 중에 무려 8개가 아이폰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판매량 1위는 바로 아이폰 13이었는데요. 무려 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고요. 3위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 4개월 정도밖에 안 팔린 것 치고는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탑 10 중에 무려 8개는 아이폰이고 나머지 2개는 갤럭시 A 시리즈가 차지했는데요. 갤럭시 A13이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0위에 갤럭시 A03이 올라갔습니다.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나온 제품인데 아이폰 14이 출시된 9월 이후를 제외하고는 매달 1위를 놓치지 않았고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도 작년 8월까지 2위를 유지했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비싸지만 아주 잘 팔린다, 이런 정석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요. 정말 나온 지 4달 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순위 4위에 오른 거예요. 9월달 출시 이후로 12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12월에 중국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약간 주춤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정말 프리미엄 시장 쪽은 애플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순위권에 2개의 제품이 올라가 있는데요. 2021년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결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갤럭시는 1개의 제품밖에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2022년에는 2개가 올라간 거죠. 반면 2021년 탑 10 중에 2개를 차지했던 샤오미는 이번에는 아예 순위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중국 스마트폰이 한때는 정말 높은 인기를 자랑했는데 작년부터는 좀 기세가 꺾인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이 순위표를 보고 좀 아쉽게 생각이 든 건 바로 갤럭시의 S 시리즈나 이제 폴더블 제품 같은 메인 제품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품을 골라도 거의 대부분 비싸잖아요. 프리미엄 라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반면에 갤럭시는 A라인의 경우는 확실히 중저가 라인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훨씬 더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요. 물론 이번 순위에 갤럭시가 2대나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게 모두 다 A 시리즈인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A 시리즈보다는 S 시리즈나 Z 플립과 같은 폴더블 폰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중동이나 유럽 같은 지역까지 범위를 늘려서 보면 A 시리즈의 선호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4위인 A13 같은 경우는 인도와 남미 지역 그리고 카리브해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20만원대의 출고가와 나쁘지 않은 스펙 그리고 큰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위인 A03은 중동과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순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애플이 얼마나 강한 기업인지 여실히 좀 알 수 있었던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점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사실 삼성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삼성은 2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은 19%로 전 세계 2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면에서 삼성이 앞서고 있지만 단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주로 파는 애플이 수익성에서는 절대 강자인 거고요. 삼성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은데 삼성은 폴더블 폰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을 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업계는 이런 애플의 독주가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에는 삼성의 스마트폰들이 좀 더 탑 10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다음은 아이폰 15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이폰의 프로 라인업의 후면을 보면 트리플 카메라와 함께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기존보다 향상된 라이다 센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 아이폰 12 프로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기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빛의 거리를 측정해서 깊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센서입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면 아이폰으로 3D 매핑이나 프로급 카메라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쨌든 이 라이다 센서는 사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용이 되곤 하는데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소니의 라이다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니의 라이다 센서는 기존의 공급업체들의 센서에 비해서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하고요. 소니가 카메라에서 막강한 기업인 만큼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서는 오토포커스나 야간 모드의 기능이 이전보다 더 개선되고 심지어 AR을 사용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다 센서는 여전히 프로 모델에만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라이다 센서에 이어서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가는 기능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120Hz 프로 모션이죠. 아이폰 유출 소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란즈크라는 분인데 이번에 이분을 통해서 나온 소식입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15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 준비를 마쳤고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패널은 역시나 프로 모델에만 탑재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폰 15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여전히 120Hz 프로 모션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폰 15의 패널들이 유출이 되면서 일반 라인업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120Hz 주사율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LTPO 패널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120Hz 뿐만 아니라 AOD도 일반 라인업에서는 빠지게 될 거라고 해요. 사실 AOD가 주사율을 낮게 유지해주면서 화면을 항상 띄워주는 기능이라서 LTPO 패널과 세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애플에서 지원하는 이 120Hz LTPO 패널을 지원하는 기술의 이름이 프로 모션이죠. 말 그대로 프로라는 단어가 이 모션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술은 프로에만 넣겠다라는 뭔가 애플의 고집이 좀 엿보이는 것도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120Hz 고주사율을 꼭 플래그십 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갤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중국 스마트폰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아무튼 애플에서는 이 고주사율을 일반 라인업에 넣어줄 것 같진 않은데 이걸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라인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프리미엄급 뭔가 플래그십 라인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60Hz까지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꼭 120Hz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90Hz 정도까지는 지원해주면 소비자의 불만이 조금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삼성의 제품이 이번에 2개나 들어간 거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A 시리즈였다는 건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도 이제 라이다 센서까지 새롭게 교체해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